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27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라이브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고, 일단 기관차 방송에서 이렇게 늘 모닝 브리핑 때마다 제대로 이야기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그 방송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이제 모닝 브리핑 때 결론만 이야기 드려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시세의 흐름들을 그려가면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닝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날그날의 그 결론만 이야기 드리다 보니까, 만약에 과정이 생략된다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이 관점이 바뀐다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다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 그러면 그런 흐름이 나와도 '아,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고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꼭 참고를 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나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다들 쌍봉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꺾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홀딩하신 물량이 많다라 그러면 "야, 여기서 치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지만, 결국은 지금 구간은 다시 영영 못 돌아올 그럴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혹여나 홀딩한 물량이 많다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줄 거 내주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위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쌍봉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뭐 무리해서 상방을 볼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중요한 건 계기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기에서 꺾이는 계기는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압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미국채 금리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역의 상관관계로 좀 디커플링해서 움직였다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그쵸? 왜냐면 경기가 꺾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최상단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주가가 꺾이면 미국채 금리도 같이 꺾이는 이런 구간에 와야지 아마 하방으로의 어떤 패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사라지면서 변동성이 확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밑으로 업틱 룰로 탁탁 때려서 밀어내리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밀릴 때도 어영부영, 반등할 때도 어영부영,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텐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더 치고 가려면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 시장에 지금 주도주를 할 만한 종목은 뭐밖에 없다? 이차전지밖에 없다. 근데 이차전지를 전혀 눌러줄 생각도, 그러니까 올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공매도들도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냥 각계전투, 즉 종목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업종이나 테마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소용없어 보입니다. 그냥 개별 종목을 보고서 컨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기관차 방송에서 차트 봤지만 간단하게 차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희한해요. 꺾일 듯 말 듯. 그쵸? 가격 박스 하단에 내려왔는데, 과연 이제 이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뭐 저는 일단은 현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조금 더 예상하는 그런 패턴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뭐 홀딩자분들이 좋은 거고, 올라가도 어떻게 지금 자리는 영영 돌아올 자리가 안 돌아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과연 나스닥이 먼저 신고가를 만들어 낼 것인가, 뭐 그 정도가 조금 궁금하다 정도. 나스닥은 지금 요 라인을 타고 가고 있죠. 어찌 됐거나 이 라인 위에서는 보다 슈팅의 개념은 맞다. 근데 어떻게 이 구간이 깨져야지만 하락할 수 있고, 결국은 요 갭이 메워야 될 갭은 아닙니다. 갭이 메우고 나서 다시 리바운드가 나오고 빠지느냐, 아니면 이게 저항으로 바뀌면서 빠지느냐, 이게 관건이다. 하방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고 있고 상방 시나리오는 없어요.
없다라는 의미는 뭐다? 여기 그냥 돌파해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지켜보는 거지, 여기서 올라가는 패턴이 어디가 되고 뭐 16,000 까지 갈 것이다, 그거는 그냥 찍기인 거지 확률이 아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 4,500이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미국 시장 인버스를 보시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종목들 흐름하고는 같이 주말 기관차 방송에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요 자리에서 좀 갇혀 있어요. 점점 변동성이 낮아지죠. 물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종목들이 대부분 다 움직여도 이 구간에 올라가면서도 5%에서 한 7%, 대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 빼놓고 그 정도도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텐션이 확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가 밀어내리는 힘이 약해진 만큼 위로 올려주는 힘도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 시장 박스라고 그랬잖아요. 진폭이 예전에는 눌렀다가 파동했다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말 그대로 지금 공매도 잔고들 보게 되면 존버하는 쪽이 꽤 많이 있다. 여기서 인버스 모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굳이 말리진 않겠지만 위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물량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120평을 넘겼다 깨질 때가 가장 좋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관점이고 역시나 2차전지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텐션을 보이고 있다. 저는 지금의 흐름이라고 그러면 한 번 더 흔들었다가 반등하는 게 오히려 반등폭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밀어내리는 것도 쉽지 않은 장세이다. 따라서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 지금 자리는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노리는 종목 전략이 나온다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컷당해도 괜찮아요. 컷당해도 밑에서 또 매수할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어영부영 들어가거나 굳이 탐탁지 않은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이럴 구간은 아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 먹을 때보다 반드시 토해낼 때가 더 크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 날씨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저는 오전 간단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